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를 전망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한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금융공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연금 가입자는 7만 3,421명으로 올해는 1분기 만에 13,369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 8,427명에서 5만 245명으로 77% 늘었고 5대 광역시는 6,663명에서 13,424명으로 101%, 지방은 4,339명에서 9,752명으로 125% 급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치합니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7.10 보완 대책까지 발표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에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그런 꼼수에 대한 우려가 만연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요, 증여를 받는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를 2배 이상 올리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요, 바로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시고 이 시간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은 결국 여기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오늘 대표님께서요, 그래서 용산과 광진구, 자양동, 연신내 지역을 바로 그런 지역으로 꼽아주신다고 하는데 자세한 매력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 자양, 연신내권역에 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용산권 하면 아시는 것처럼 최고의 입지 가치와 개발 이슈들을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에 의해서 관심을 가장 뜨겁게 받는 지역. 자양동 하면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삼성동 글로벌 B센터의 수혜를 가장 크게 얻는 지역. 연신내 역세권, GTX A노선 개통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역세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따라서 오늘은 용산, 자양, 연신내권역의 투자자들의 선택은 어떻게 하실지 바로 제가 이것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 자양, 연신내 투자 선택을 하시려면 3가지 정도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용산, 자양, 연신내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투자의 핵심은 뭔지를 아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 자양, 연신내의 입지 가치,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떠한 개발 이슈를 갖추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이 될지를 짚어가시면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 또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투자 방향과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자양 연신내 투자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용산권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변에 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전철교통망이 잘 돼 있지만 앞으로 신분당선, 신안산선 거기다가 GTX A 노선과 B 노선이 개통되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최고의 강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래 개발 가치가 당연히 넘버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용산 민족공원 개발 이슈, 또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또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이 진행이 되고요. 각 핵심적인 역세권과 이런 대규모 개발의 3대 쭉 주변 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양동으로 가볼까요? 자양동 제2의 잠실권 한강변에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말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자양동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집가상승폭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땅값이 올라갈까요? 그만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가시면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와 잠실 마이센터와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거기다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과거의 자양동은 잊어라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정말 제2의 잠실권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와 투자 타이밍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자양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신내 최근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이렇게 연신내 쪽이 반응이 뜨거울까요? 가장 큰 개발 이슈, 투자 포인트는 바로 GTX A 노선의 개통. 앞으로 한 3, 4년 후면 연신내 역세권으로 개통이 됩니다. 지금도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역에 굉장히 좋은 그런 전철 교통망을 갖추고 있지만 GTX A 노선, 거기다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은평구는 굉장히 좀 낙후돼 있고 투자자들이 선호 안 하는 지역으로 좀 숨겨진 지역이었지만 GTX라든지 통일로 변에 각종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서 저평가에서 이제 본인의 가치를 다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 5천에서 7천 정도의 정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재개발 검토 지역으로서 앞으로 대단지 2,000세대가 넘는 규모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고 투자할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자양 연신내 입지와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드리면은요. 용산 서울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을 접하고 있죠. 그래서 뉴타운 개발의 대장주인 한남 뉴타운, 동부 이촌동,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또 남영 역세권역 캠프긴 부지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GTX A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입지의 중심, 그렇죠.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또 서울 역세권 개발이라는 개발 이슈들,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 거기다가 교통의 호재로 인한 앞으로 10년 안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권역입니다. 그래서 용산권역의 입지와 개발, 교통 호재들을 보시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역 바로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저와 함께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한강변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와 잠실 종합경기장의 마이스센터. 뭐 용산권도 마찬가지지만 삼성동 주변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왜 묶었을까요? 그만큼 앞으로 개발 이슈에 따라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갈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제한, 건축 제한뿐만 아니고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를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방향을 잡으실 때 삼성동 GBC와 잠실 종합경기장의 개발 이슈를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오히려 커질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다. 그리고 또 자양동 라인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의 가치를 갖추고 있고요. 강변 역세권, 구의 역세권, 또 건대 입구 역세권역의 개발 사업들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다양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일부 지역은 동의서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내에 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이 된다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한강변을 볼 수 있는 한강변의 뷰를 볼 수 있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 또한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보실 지역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역세권 개발이 될 연신내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지금도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가시면 마포권역 접근선 상당히 좋고요. 3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까지 2,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바로 GTX 역세권역이 바로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세권을 GTX 역사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TX 개발 이슈를 앞으로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변 지역의 불광 재건축, 독바위 재개발, 불광 5구역, 대조 1구역, 가련동 재개발 사업 등 무려 8,000에서 9,000 세대 가까운 이주 수요가 앞으로 3, 4년 내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임대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투자 금액을 빨리 회수하시면서 기본적인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거기다가 GTX 개통에 따른 호재와 역세권 개발 사업, 또 중요한 재개발 검토 예정지가 앞으로 사업의 속도를 냈을 때는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세 지역, 용산, 자양, 연신내 역세권역의 그런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용산권역은 실투자금,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 약 2억 5천, 2억에서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투자 금액이 여유 있는 분들, 하지만 최고의 입지와 개발 가치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때 투자 수익률이 가장 클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자양동 같은 경우는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 투룸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강남권역을 진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대체제로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변에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으로서 시축 아파트에 그런 입주권을 기대하실 분들은 자양동변을 검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연신내 역세권 가장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실투금 한 6천, 7천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 또 GTX 개통될 때 한 3, 4년 후면 실투자금 대비해서 100% 이상의 시세 차익은 거의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서 재개발 검토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잘 저희와 찾아서 투자해 놓으셨을 때는 재개발이 확정됐을 시에는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투자 금액대별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세 지역 모두 개발의 가능성, 개발의 전망이 눈에 띄는 지역이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딱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 자양, 연신내의 투자 포인트를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적인 강점들이 다 있죠. 또 투자 금액도 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금액, 또 투자 목적에 따른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본인의 투자 금액, 2억 이상의 투자 금액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용산권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 1억 5천 전후의 금액이면 자양동, 또 6, 7천 정도의 정말 소액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성향은 어떻게 보시느냐. 내가 좀 길게 5년에서 10년까지 보시고 자제분들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셔야겠다라는 분들은 용산권역의 3대 개발축, 즉 용산 민족공원과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양동 라인은 한강변에 강남에 출퇴근을 하시거나 강남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에는 부담되신다는 분들은 한강변에 같이 강남에 접근성이 워낙 좋은 자양동 라인 1억 5천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연신내 역세권역은 6, 7전 정도의 정말 소액 투자로 해서 단기적으로 GTX 개통 시에 최소한 실투자금 대비해서 100%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으면서 향후에 이런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 여부에 따라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두 단계로 나눠서 가실 분들은 연신내 역세권역을 주목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용산, 자양, 연신내 투자 포인트는 핵심적인 지역, 용산이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양동 1, 2, 3, 4동이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신내 역세권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뭐냐? 바로 역세권이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검토 예정지나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하시는 거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으면서 또 그 지역이 운때가 맞아서 개발이 확정되고 추진회가 구성돼서 진행됐을 때는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신축,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 투자는 핵심이고요. 그런 투자는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십니다.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임장 활동도 가보시고 각 지역별 특징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셨을 때는 이런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용산과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연신내 지역의 지역 정보와 투자 선택의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방법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실전에 나서 보셔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세 지역 중에 용산과 지금 연신내 지역의 정보 체크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인데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교차하는 효창공안압력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용산 안에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원효로 따라서 3가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나보는 소형 주택의 주변 환경은 어떨까요? 네, 일단 입지적인 강점이 워낙 뛰어난 지역입니다.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될 지역이고요. 바로 뒤에 있는 블럭이 원효로 라인이다.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라인인데요. 이 중에서도 국제업무단지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 원효로 3가 시창동 라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이 공터로 도로 상황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도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도 없고요. 신축도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노후도가 워낙 좀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요.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효로 라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개발이 됐을 시 세대수 1000세대 이상 나오는 브랜드 대단지면서 조합원 수는 뭐 200분, 25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워낙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자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 역세권 개발과 국제업무단지 수혜를 가장 크게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안에서도 역세권이면서도 개발의 가능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공략하라고 소개해 주셨거든요. 이 지역의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도로 하나만, 원효로만 넘어가시면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원효로 3가 라인이고요. 원효로 3가 라인, 지금도 노후도가 너무 심할 뿐더러 신축주택도 아예 없고 앞으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상황 자체가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제업무단지 사업 재개 소식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고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드디어 올 하반기부터 부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4, 5년 후면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효로 3가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한강변인데요.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역 현대차 글로벌 비센터의 후속편이 될 수 있는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가 현대차 그룹의 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었던 건 국제업무단지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지만 국제업무단지 사업과 발 맞춰서 한강변을 대표하는 용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바뀔 예정이고요. 바로 위쪽이 바로 국제업무단지 앞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 또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계획되고 있고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용산권역 발표만 했고 큰 변화를 앞으로 눈에 볼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3, 4년, 4, 5년 안에 정말 눈에 보일 수 있는 큰 변화가 시작되고요. 그런 변화에 발 맞춰서 다양한 개발 사업과 이슈들로 인해 집값과 지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투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가격도 볼게요. 용산구 안에서 과연 이 불량 원룸의 시세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매매가는 3억대 중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7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가는 약 1억 6천 플러스 마이너스 실투금 자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약 2억 정도라는 개발 예정지 중에서 2억이 들어가는 금액은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효로 3가 라인의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면은요, 국제업무단지와 이 정비창 부지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앞으로 폭발적인 임대 수요와 투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대 차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발 압력과 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배우 주거단지의 브랜드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3가에서 불량 원룸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함께 교차하는 연신내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요즘 대표님께서 이 지역 정말 많이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신내역 어떤 매력이 있을지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입지가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더블 역세권 3호선과 6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도심권의 접근성이 좋았던 지역인데 저평가되어 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강남이 멀었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았는데 GTX A 노선이 공사에 들어갔죠. GTX를 타고 가시면 한 정거장 후가 바로 서울 역세권, 바로 두 정거장이면 삼성동까지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GTX 개통에 맞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고요. 역세권 고밀도 개발, 3대 거점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 주변 지역의 다양한 이주 수요와 개발 이슈들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검토 예정지로서 앞으로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여건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신내역 근처에서 서부권의 핵심 지역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 지역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 재개발 기대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서울시와 정부에서 은평구를 대표하는 신전략 거점으로 해서
연신내 역세권을 선정했습니다. 역세권 쪽 고밀도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만큼 개발의 압력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GTX 라인이까지 개통되는 트리플 쿼드러플 신분당선 연장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권을 대표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바뀔 예정이고요.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후 주거단지 연립 다가구 단독주택들로 구성돼 있으면서 개발의 압력, 개발의 이슈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 개발 가치가 더욱더 주목받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8,000세대 가까운 이주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과 집값 상승,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거기다 투자금 회수, 시세 차익까지도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안고 있고요. GTX A 노선까지 지나게 되는 곳인데 소액 투자 가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투룸 기준으로 가격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가는 약 2억 7천, 8천 플러스 마이너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2천, 3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실투금 자체가 6천만 원, 7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으로 정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투자 금액을 더 줄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룸이나 불륜 같은 경우는 실투금 자체가 5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소액 투자하시면서 향후 임대가 상승에 따른 투자금 회수, 거기다 GTX 개통에 따른 시세 차익, 거기다가 재개발 검토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개발 지역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브랜드 대단지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서울 서부권 대표 전략 거점이면서 더블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GTX A 노선 개통과 신분당선 연장선 최대 수혜 지역이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 수혜를 얻어갈 수 있으면서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요. 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가 계속해서 커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연신내역 근처에서 투룸까지 만나봤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들 포함해서 바로 연신내 지역, 자양동 지역, 그리고 용산 지역까지 핵심 지역에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무료 1대1 상담이 오프라인에서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대1 무료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저희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분 모셨는데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지역 정보 준비 오셨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두 지역은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 두 지역은요. 조금 요즘 젊은이들이 뭐 집을 마련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뭐 1,000만 원, 2, 3천만 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피스텔과 아주 소형 복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제가 그동안 좀 무거운 것들, 좀 큰 것들을 좀 종종 했는데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젊으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뭐 부모님께서 자녀분들한테 뭐 조그만 거 선물로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접근하셔도 되고 저는 또 하나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부동산에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요. 돈을 이렇게 은행에 놔두면 과소비도 하고 주변에서 또 돈 있는 거 알면은 또 안 빌려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는 그냥 은행에다가 하면은 없어지니까 부동산에 저축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큰 이익 생각도 안 했죠. 근데 생각 외로 그게 또 저한테는 큰 득이 돼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원래 투자자였습니다. 예, 오늘 두 가지 그 부동산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그냥 다 와서 상담하시는 데는 큰 돈 안 들어요. 시간 나시면 이렇게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부동산에 저축하는 마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지영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이네요. 5호선과 8호선 함께 지나는 천호역 역세권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볼게요. 아파트의 시세는요.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강동구 쪽에서 대표적인 지역인 천호동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소형 아파트를 찾아볼게요. 이쪽에 거주한다면 주변 환경 어떨까요? 예, 일단은 이 천호역 하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불야성이라고 그러죠. 밤낮이 없이 그렇게 그곳은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복적복적대는 천호동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투자하시는 데서도 뭐 1급지, 2급지, 3급지 있죠. 이곳에도 여기는 1급지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고 이 아파트가 지어진 그 대지가 상업지입니다. 그래서 땅값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래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또 가까이에 뭐 올림픽 공원도 있고 뭐 바로 한강 인접해 있죠. 한강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자전거로 10분이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매우 좋아하는 곳이고요. 또 앞으로 5호선도 연장이 되고 8호선도 다리 건너 연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은 더더욱 더 좋아지는 곳이고요. 일단 이곳에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보면 바로 천호역에서 조금만 오시면은 뭐 구청, 소방서, 뭐 보건소, 경찰서 이렇게 주르륵 세무서까지 관공서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인프라도 괜찮고요. 백화점 바로 옆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가깝게 있고 또 병원, 종합병원이 강동 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요. 그리고 암사동 선사 유적지 있죠. 공원으로 광나루 한강공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옆에 올림픽 공원도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인프라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곳이고요. 우선 중요한 게 이 천호동 업무단지와 바로 옆에 강동 업무단지가 점점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하남 쪽에도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미사 쪽 가까이에 굉장히 큰 업무단지가 있고 접근성이 매우 좋아요. 이쪽에 있는 분들이 고덕이나 이렇게 비싼 아파트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오피스텔로 많이 오고요. 바로 옆에 잠실 생활권이라고 그러죠. 천호동도 강남 4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강남 접근성 좋고 바로 건대, 성수, 동대문까지도 아주 접근성이 매우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잠실과 강남도 빠르게 갈 수 있겠고요. 자전거를 타고 또 한강도 코앞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건 기본이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축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려면 개발 호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그렇죠. 부동산에서는 교통, 입지죠. 또 개발 호재도 꼭꼭 이렇게 살펴보셔야 나중에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천호역을 중심으로 여기 뉴타운 지금 활발하게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바로 이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이쪽 지역도 지금 새로 물갈이를 하고 있고 또 바로 길 하나 사이로 여긴 성내동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내동이 잠실인 줄 알았어요. 바로 옆에 있어서. 그래서 잠실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도로, 주거, 복지, 상업 등 도시 환경 개선이 되기 때문에 주변이 그만큼 더 좋아지고 가치 있어지고 또 로데오 거리가 연계된
뭐 공원이나 보행자 도로 이런 것도 생기고 바로 길 건너 이제 롯데시네마가 있는데 그것도 지상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더 좋아지고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강동 이제 일자리가 강동 첨단 업무지구 해서 고덕 이렇게 하남 쪽으로 가다 보면 강면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고덕 비즈밸리 지금 크게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또 연계될 거고요. 이 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뭐 문화유통산업도 하고 비즈니스 R&D 지식산업존 또 호텔 컨벤션 유락시설 뭐 생태존 그린 생태존까지 이렇게 복합 개발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여러 가지로 뭐 일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일도 하고 주변 다 이용할 수 있게 이케아, 롯데백화점까지도 입점이 되고요. 100여 개 이상 기업체 입점하고 고용 창출은 물론 38,000 정도 그래서 동부권 4차 산업의 중심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바로 이제 그 고덕산업 복합단지가 이렇게 있고 바로 또 밑에 강동 첨단 업무단지 또 밑에 삼성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고덕에는 워낙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바로 천호역에서 접근하기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그 전철이 지금 8호선이 별내선까지 이쪽에 천호역에서 암사를 거쳐서 별내선이 저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접근성이 쉬워지고 이쪽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동 인구도 많아지죠. 그래서 신도시에서 이 강동 천호역으로 많이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5호선도 지금 이제 바로 이제 8월 달에 그 5호선이 미사 요 하남 연장선이 8월 달에 연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고 9호선도 또 이제 계속 연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으로선 아주 좋고요. 또 고속도로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이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도로가 좋아지면 아무래도 주변이 좋아지고 일자리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이 8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례역이 없는데 위례역도 신설되고 이제 원래 모란에서 쭉 가락동, 잠실 해서 지금 현재 천호 암사까지 있는데 별내까지 이렇게 이제 조금 한 2023년 그때 개통 예정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렇게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쪽은 강동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냐 생각하면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주거지가 그만큼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눈여겨보심이 좋고 무조건 적은 금액 투자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액적으로도 크게 이렇게 이익을 붙이지 않았고 또 하나 전세가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갭이 1,000만 원으로 된 거지 이게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입지 안 좋은 곳이 갭이 적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곳은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정말 많은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저희가 1인 가구에게 좀 수용 가능한 복층형 원룸 아파트를 만나볼 텐데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 얼마나 떨어졌을지 궁금합니다. 만나볼까요? 가격이 떨어졌다기보다도 이제 갭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이제 1.5 원룸인데 복층이기 때문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복층도 층고가 1.5m에다가 아주 방이 넓습니다. 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인 가구도 신혼부부도 넉넉히 살 수 있고요. 금액은 지금 2억 1천에서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전세를 활용하시면 2억에서 2억 4천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저축하세요. 예. 그래서 만약에 월세를 원하시는 분 여기 월세 수요 많습니다. 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받으시고 월 70만 원에서 90만 원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00만 원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대출 금액은 이제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한 1억 정도를 투자하셔서 1억에서 1억 3천 투자하셔서 매달 수익도 보시고 앞으로 미래 차익도 보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예요. 키포인트. 2년 후면 5% 인상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기간이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놔두면 내 돈 안 들이고 나중에 소득을 볼 수 있겠죠.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1,000만 원이면은요, 강동구 천호동 핵심 지역에서 복층형 원룸 아파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인데요. 2호선 신촌역 근처에서 이번에 방 한 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2억 1,500만 원에서 2억 5,6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신촌으로 이사님과 떠나보겠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 상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지역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어떨까요? 네, 이제 신촌은 젊음의 거리죠. 근데 우리나라 젊음의 거리만은 아니고 세계 그 학생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신촌 홍대랍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곳은 그 임차 수요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피스텔이 꼭 필요한데 오피스텔이 흔하지 않아요. 문제가. 이대 쪽은 오피스텔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요 신촌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이고요. 일단 이제 이 신촌 하면 이만큼 뭐 현대백화점을 중심으로 신촌역,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이제 신촌 명물거리도 있고 뭐 이렇게 신촌역 문화거리라고 그러죠. 이쪽에 유동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실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뭐 입지도 좋지만 교통환경, 생활 편의, 임대 수요도 많고 미래 뭐 비전까지 예상할 수 있는 곳이 되겠고요. 우선 이곳은 신촌역에서 또 이제 경의중앙선 또 신촌역 있죠. 2호선 또 경의중앙선 있고 또 공항철도가 있습니다. 공항철도 있죠. 또 6호선 바로 또 이제 가까이 홍대에서 이렇게 하면 6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제 5호선까지도 공덕 여기 바로 환승을 하시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하철 교통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또 이곳은 학교가 밀집돼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내노라 하는 그런 명문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려진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뭐 홍대, 서강대 이렇게 있고 추계예술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 서울 이제 그 학교가 서울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만 해도 뭐 연대 같은 경우는 35,000명이에요. 이대는 뭐 24,000명, 서강대 12,000명, 홍익대 17,000명, 추계대 뭐 1,300, 경기 서울 캠퍼스는 뭐 한 2,000명 되는데 이 학생 수만 해도 이렇게 많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이 상권에 있는 이 학생들 대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까지 하면은 그만큼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생활 인프라, 뭐 연트럴 파크나 홍대 패션거리, 뭐 현대백화점 중심으로 이 뒤에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뭐 이제 H몰 멀티몰까지 있어서 그만큼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상권이 워낙 크게 돼 있어. 이대 상권, 연대 상권, 홍대 상권 있고 뭐 상암, 여의도, 공덕, 용산, 종로, 광화문까지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편히 보시면 강 건너 여의도도 금방 접근이 가능하고요. 용산 접근 가능하죠. 도심은 뭐 물론이고 상암, 마곡지구까지도 그만큼 접근이 가능하고 이 신촌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시면 이것도 뭐 큰 투자금이 들지 않습니다. 한 3,000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이 되겠고 올 연말에 바로 연말에 그때부터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신 분은 그냥 처음 10%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대출도 60% 이상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촌역 근처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군 풍부하니까 학생을 비롯해서 직장인들의 수요는 물론이고요. 외국인들도 정말 대표적으로 찾는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상권이 점점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개발업체 통해 만나볼까요? 일단은 이제 뭐 개발호지를 보시면 뭐 이쪽에 카페 거리가 많잖아요. 패션 거리, 카페 거리, 젊은이들을 위한 곳이 많이 있는 곳이라서 그만큼 이런 곳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우선 중요한 곳이 이 신촌역 이쪽을 중심으로 지금 젊은이들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대생지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을 위한 그 창업 그런 쪽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쪽에 임차 수요가 몰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세계 최초
뭐 최초이기도 하지만 최대입니다. 지하에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이 한강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는 발전소를 하고 위에는 창작소로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새롭게 이 한강의 새로운 모습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2의 한강 공원 명소로 발전을 시킬 예정이고요. 이쪽에 상권도 연결이 돼서 녹지공원도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그 모든 이 한강 쪽으로 여러 공원이 있지만 새롭게 탄생할수록 더 좋은 곳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월드컵 대교 올 연말에 개통 예정입니다. 10년 8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대교 건설 사상 가장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늦게 했지만 일단은 강 건너가기 좋고 교통 좋아지고 더더욱 좋아지죠.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교통으로는 지금 원종 홍대 입구까지 광역철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곳이 송도까지 연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인천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세전역에서 서울대까지 이쪽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또 이 생활 인프라 잘 돼 있고 신촌 상권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곳에 오피스텔 많지 않아요.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고 바로 또 올 연말부터 연말에 완공 예정이니까 지금 시간 있을 때 와서 보시고 선점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권도 점점 커져가는 신촌역 근처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이제 월드컵 대교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이 지역의 희소성이 돋보이는 오피스텔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투자 금액 필요할까요? 네, 가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소형 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직도 2억대 초반입니다. 2억 1,500에서 2억 5,600이고요. 지금 이제 전세 시세를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거의 2억 가까이 잡고 있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연말이라 지금 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사를 안 했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 하반기부터 전세 수요가 더 늘 거라고 하니까 이 투자 금액은 이거보다 적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선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임대 금액은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에서 90만 원. 예정이고요. 이것도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이제 60%에서 70%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7천만 원, 8천만 원으로 수익도 보시고 월세도 따박따박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소액으로 월세 받는 수익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신 가격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월세를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촌역 주변에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이쪽은 신촌 상권이 워낙 크고요. 다 알려져 있고 젊은층 선호도가 이 강북에서는 대표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강북뿐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대표 중심지라고 젊은이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고 또 임차 수요가 넉넉하죠. 풍부하기 때문에 좋고 또 개발 호재도 있고 미래 가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크게 이득을 본다. 오피스텔은 안 오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처럼 소형 아파트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도 지금 많이 억대로 몇 억대로 오른 곳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크겠지만 이런 것도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나중에 수익도 보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번 나와서 상담을 이것뿐 아니라 다양하게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나와 보심도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신촌역 근처에서 방 한 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이렇게 매달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1:1 맞춤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한 분, 4시에 한 분, 총 2분만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고 하고요. 1:1 맞춤 상담인 만큼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지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세세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